남원의 늦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아슬아슬 매달린 홍시처럼 박춘자 할머니의 하루도 그렇게 느릿하고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전 치른 남편의 삼주기 제사는 텅 빈 집의 공허함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다. 서울 사는 아들과 부산 사는 딸은 제사 다음 날 아침 일찍 각자의 삶터로 돌아갔고 넓은 마당이 딸린 기와집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가족 사진 속 젊은 날 른듬했던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듯했지만 현실은 냉랭한 침묵뿐이었다. 박춘자는 마른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며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화면 속 요란한 홈쇼핑 광고도 구성진 트로트 가락도 텅 빈 가슴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무료함과 외로움이 묵직한 소미불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라면 몇 달 전 손녀 지혜가 와서 스마트폰에 깔아주고 간 카카오 스토리였다. 아직은 서툰 솜씨였지만 마당가에 핀 봉숭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인터넷에서 본 좋은 글귀를 따라 적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다. 좋아요 하트라도 하나 찍히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설레어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라는 닉네임의 한 남자로부터 정중한 댓글과 함께 친구 신청이 들어왔다. 자신을 필리핀에서 은퇴 후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전직 교사 김정수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온화한 미소를 띤 영락 없는 학자의 모습이었다. 박춘자는 그의 지적인 말투와 점잖은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호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지루하고 외로운 황혼역에 뜻밖의 말벗이라도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가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김 선생은 약속이나 한 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보내왔다. 춘자 여사님,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이곳 마닐라의 아침은 활기찬 새소리로 시작된답니다. 혹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박춘자의 메마른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박춘자는 어느새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김 선생은 박춘자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마당에 채소 가꾸는 일, 돌아가신 영감님과의 추억, 가끔씩 찾아오는 손녀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적어 보내주기도 했다. 과거 교사 시절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했던 훈훈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면 박춘자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였지만 마치 바로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와의 대화는 팍팍한 일상의 단비와 같았다. 박춘자는 김 선생에게 점차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김 선생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사무치는 허전함을 그에게서는 위로받을 수 있었다. 춘자 여사님처럼 곱고 현명하신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있다면 여사님 같은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텐데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칭찬과 아쉬움 섞인 말들에 박춘자는 얼굴을 붉히며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화석처럼 굳어있던 가슴 속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쩌면 하늘이 이 외로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을 보내주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박춘자는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을까. 박춘자에게 김 선생은 이미 단순한 온라인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그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낄 정도였다. 김 선생과의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될 무렵 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춘자 여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곳 필리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현지인 동료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계좌는 지금 해외라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정말 염치 없지만 여사님께 잠시만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액수는 자그마치 300만 원이었다. 박춘자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평생 남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아무리 김 선생이 믿음직스럽다 해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선뜻 큰 돈을 내어주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선생의 간절한 목소리와 지금 이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사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박춘자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래,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저렇게 훌륭하고 점잖으신 김 선생께서 설마 나를 속이랴. 분명 어려운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일 것이다. 박춘자는 자식들 몰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꺼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세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박춘자는 김 선생이 알려준 박영철이라는 사람의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르신, 혹시 전화로 돈 보내라는 연락 받으신 건 아니시죠?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서요. 라고 물었지만 박춘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라고 둘러댔다. 송금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묘한 뿌듯함과 함께 김 선생과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고 끈끈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김 선생은 수술받은 동료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부탁을 해왔다. 춘자 여사님 덕분에 제 동료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동료의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현지에서 진행하던 작은 학교 증축 공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사님께서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신다면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다. 박춘자는 이미 한 번 큰 돈을 보내준 터라 이번에는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김 선생이 보내온 낡은 교실 사진과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믿습니다라는 메시지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그 후로도 김 선생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더욱 교묘하게 이어졌다.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려는데 비행기 표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하던 봉사활동 관련 물품 통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에 몸이 몹시 편찮으신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병원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여사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박춘자는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김 선생의 감성적인 호소와 춘자 여사님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사님은 제게 어머님 같은 분입니다. 라는 말에 번번이 넘어가고 말았다. 적금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급기야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이었던 작은 땅을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어느새 김 선생에게 넘어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 원에 육박했고 박춘자의 통장 잔고는 처참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생활비마저 부족해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난방도 제대로 못해 냉골에서 잠을 청하는 날도 생겼지만 김 선생에게는 차마 쪼들리는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전화기 너머에서 다정했고 곧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함께 행복하게 살 것처럼 이야기했다. 박춘자는 그 헛된 희망의 끈을 차마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김 선생은 이미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손녀지에는 할머니의 초췌한 모습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에는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안도 어딘가 어수선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돈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고 안쓰러웠다. 예전에는 늘 켜놓던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고 낡은 스마트폰만 종일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특히 금융 앱을 자주 확인하거나 통장과 도장을 찾는 모습은 지혜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할머니,
요즘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춘자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 라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하지만 지혜는 할머니의 떨리는 눈빛에서 무언가 크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박춘자가 잠시 경로당에 마시를 간 사이 지혜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살펴보았다. 카카오 스토리엔 여전히 따뜻한 햇살, 김 선생과의 다정하고 살가운 댓글들이 빼곡하게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나눈 개인적인 채팅 내용을 보고 지혜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김 선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과 김 선생이 감성적인 말로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춘자 여사님, 당신은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따위의 말들은 누가 봐도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지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이건 명백한 로맨스 스캠이야. 우리 할머니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수법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춘자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카카오 스토리에서 만난 김정수 선생이라는 분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박춘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할머니 스마트폰 봤어요. 그 사람한테 돈 보내신 거 다 봤어요. 할머니, 그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할머니처럼 당한 노인분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내 물건을 함부로 뒤져? 그리고 네가 뭘 안다고 그분을 사기꾼으로 몰아. 김 선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온화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부터 지혜와 박춘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겼다. 박춘자는 지혜가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김 선생과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지혜는 사기꾼의 교묘한 소나기에서 하루빨리 할머니를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혔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김 선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의 카카오 스토리 프로필 사진을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려보았다. 예상대로 그 사진은 필리핀의 한 은퇴한 대학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었다. 김 선생이 박춘자에게 보냈던 아름다운 해외 풍경 사진들도 대부분 유명 여행 블로그나 관광청 홍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감동적이라며 보내주었던 시 몇 편도 이미 출판된 시집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지혜는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으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다. 한편 박춘자의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지혜의 단호한 말들과 제시한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과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김 선생과의 통화에서 예전만큼 순수한 설렘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다정한 말들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자꾸만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을 보냈고 너무나 깊은 감정을 쏟아부은 뒤였다. 만약 김 선생이 정말로 지혜의 말처럼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면 그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박춘자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스마트폰 화면 속 김 선생의 온화한 미소, 가짜일지라도에 다시 한번 위태로운 기대를 걸었다. 그녀는 어쩌면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김 선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유혹은 박춘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다. 춘자 여사님,
제가 드디어 한국에 아주 좋은 투자처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사업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가 함께 살 안락한 집도 사고 남은 여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제 진심을 믿고 도와주십시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다. 그는 박춘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지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태연하게 종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조급함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박춘자는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서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평생 땀 흘려 장만하고 돌아간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단 말인가. 김 선생과의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면 당장이라도 돈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과 번민을 거듭하던 박춘자는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집 근처 은행을 찾았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놓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손짓을 유심히 지켜보던 젊은 은행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으시는 건가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정말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춘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듯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때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고는 도망치듯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왔다. 은행원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의심의 불씨를 크게 키워놓았다. 그날 밤 지혜는 그동안 밤새도록 모으고 정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박춘자 앞에 모두 펼쳐놓았다. 김 선생이 도용한 사진의 원본 출처 화면 캡처, 그가 언급한 필리핀 봉사단체나 건설 현장 정보가 모두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인터넷 기사들, 그리고 유사한 국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과 예방 정보가 상세히 담긴 프린트물들이었다.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현실을 보세요. 이 사람 처음부터 할머니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악질 사기꾼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한테 다 갖다 바치실 거예요? 지혜는 울면서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박춘자는 산산조각난 희망의 유리 파편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녀가 내민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김 선생,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게 했던 그 모든 다정했던 말들과 달콤했던 약속들이 한낱 신기루이자 추악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시퍼런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꿰뚫었다. 평생을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쩌다 이런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끝없는 자책감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박춘자는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몸부림치며 목 놓아 울었다. 내 돈,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는데 내가 이런 천하의 바보였어. 내가 미쳤지, 흐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지혜는 함께 울며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할머니의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몰차 할머니의 야윈 등을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박춘자는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김 선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이미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카카오 스토리 계정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진 후였다. 박춘자는 허탈한 실소를 터뜨리며 스마트폰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텅 빈 액정 화면 위로 그녀의 마르고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춘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그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지혜는 그런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붙어서 극진히 보살폈다. 죽을 만들어 먹이고 밤에는 잠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천하에 다시 없을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마음이 너무 여리고 순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 저랑 같이 맛있는 거라도 드시러 가요. 네? 지혜의 진심 어린 위로와 간절한 설득에 박춘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할머니를 부축하다시피 데리고 집 근처 경찰서 지구대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젊은 담당 경찰관은 안타깝고 딱하다는 표정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듣고는 어르신, 이런 종류의 국제 로맨스 스캠은 범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렵고 안타깝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춘자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옆에서 자신의 손을 더욱더 꼭 잡아주는 지혜의 따뜻한 온기에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박춘자의 깊고 시린 상처도 아주 느리게, 그러나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지혜는 할머니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도왔다. 함께 동네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박춘자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자식에게 외면당했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를 본 다른 노인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어떤 할머니는 대출 사기로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날렸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요양원에 버려진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으며 박춘자는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몇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남원에는 다시 따스한 봄 햇살이 찾아왔다. 박춘자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얼굴 표정은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혜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서는 발걸음도 한결 가볍고 활기차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지혜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툰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하고 정겨운 우리네 할머니였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 같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아있었지만 박춘자는 더 이상 쓰라린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햇살 좋은 오후 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향긋한 쑥개떡을 만들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씁쓸함과 회한 대신 남은 생을 하루하루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려는 작은 다짐 같은 것이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처럼 어려 있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렇게 예기치 않게 넘어지고 속절없이 부딪히면서도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배우는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박춘자는 문득 생각했다. 마당가 낡은 감나무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눈부신 봄의 생명력을 힘차게 뽐내고 있었다.